선생님 또 하나 질문이요. 예, 말씀하세요. 선생님 합정동 내과 계실 때 예. 해독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때 선생님 강의 듣고 그때 장누수 증후군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도 장 해독을 계속 하고 계신지. 굉장히 많이 하죠. 뭐 수도 없이 하죠. 수도 없이 하고 있고 그 장 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위장관을 치료하는 게 사실 이런 몸의 면역력이라든지 영양소 흡수라든지 전반적인 컨디션을 올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위장관 치료할 때 이제 헬리코박터 치료, 그다음에 장 누수 치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돼 있죠. 혹시 뭐 음식 드실 때 네. 과식하면 잘 음식이 안 내려간다거나 그런 전 그래요. 그러세요? 네. 특히 뭐 고기 먹으면 더 안 내려간다. 아유, 전 그래요. 저는. 그러신 분들 꽤 많으신데 네네. 그게 그런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위에 헬리코박터 균이 있어서 위산이 덜 나올 수도 있고 균은 없지만 네. 그 위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어떤 영양소들이 부족한 거예요. 효소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전 헬리코박터균은 뭐 에센셜 오일을 꾸준히 써서 없을 것 같고 효소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효소가 네. 그렇죠. 효소가 부족한 분 경우는 이제 효소제를 꾸준하게 좀 섭취를 해주시고 네.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꼭꼭. 그래서 위에서 일단은 잘 그 위에서 잘 버무려서 내려가야 장 누수 증후군이 안 오거든요. 바쁘니까. 예. 그래서 그냥 후딱 먹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장 누수 증후군을 여쭤보셨으니까 네. 그래서 위를 치료하고 나서 장 누수 증후군을 치료한다. 근데 장 누수 증후군은 보통 4단계로 치료를 해요. 그 4단계 중에 첫째가 그럼 첫 번째가 나쁜 균을 없애는 거죠. 거. 그때 들어가는 오일이 이제 네. 저희 진저도 들어가고 네. 우리 시나몬도 들어가고 오레가노는 안 쓰세요? 오레가노도 들어가고 네. 이제 사람마다 좀 쓰는 건 틀리죠. 네. 예, 그런 거 뭐 클로브도 들어갈 수 있고 클로브도 예, 쓰시고요. 이게 이제 장에 있는 나쁜 균들을 죽이고 뭐 멜라노카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제품 중에 그 15징크라는 데 들어가는 게 시나몬이 좀 들어가 있죠. 시나몬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오일로 그 제균을 하고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거 그게 1단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효소, 위산대체제 위산대체제는 약인가요? 위산대체제는 뭐 유산균 같은 거 무슨 뭐 아니고요? 펩신이나 위산이 않는 펩신이나 네. 베타인 이런 거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식초, 사과 식초, 애플 사이다 식초 감식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레몬 오일 이런 거기에 걸 먹어도 레몬 오일 들어가네요. 이렇게 위산이 부족한 사람들은 위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오일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는 3단계로 가면 이제 우리가 아는 섬유소,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섬유소, 네. 유산균 이런 거. 그 요즘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막 헷갈려 하시는데 저는 선생님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아는데 못 본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 잠깐만.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균과 먹이고 네. 섬유소고.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장수치료 네 번째 단계가 이제 복구 단계. 복구.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뭐 글루타치온, 뭐 감초 성분, 뭐 알로에, 그다음에 뭐 아연,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장벽을 복구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해독하면서 여러 단계를 걸치네요. 예, 그래서 이런 장에 누수가 있는 분들이 좀 심한 경우는 또 사람마다 그게 잘 듣는 오일이나 약이나 허브가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반응을 보고 바꿔서 쓰기도 하죠. 오레가노가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오레가노 안 들으면 클로브를 쓰기도 하고 클로브가 잘 안 들으면 잘 듣는다 안 듣는다는 뭘로? 그거는 검사를 해볼 수 있지만 매번 검사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증상을 보죠. 증상. 변이 이렇게 바나나처럼 이쁘게 나오나 가스가 덜 차나.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데 뭔가 반응이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더디다 그러면 이분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잘 재균이 안 되든지 아니면 이분이 균이 내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내성을 보는 것도 검사가 있어요. 근데 검사가 너무 비싸. 검사가 12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느니 좀 약을 바꿔서 쓰는 게 더 낫다. 문진으로 하고 약 바꿔 쓰시고.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그 검사는 그렇게 비싼 검사는 잘 안 하죠. 선생님 그렇게 비싼 검사 안 권해줘도요. 기능의학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너무 비싸다. 막 200만 원 기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또 기능의학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대변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일단 의료보험 근데 뭐-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근데 그런 200만 거에서. 원까지는 안 나오고요, 예. 보통. 그런 검사는 의료보험들이 안 되니까요. 그 200만 원은 이제 본인이 거의 뭐 이걸 느끼는- 해달라고 네. 해야지 네. 해서 그 정도 나오는 거고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몸에 가장 중요한 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대사를 볼 수 있는 네. 기능학 검사가 보통 한 20만 원에서 한 3, 40만 원 사이기 때문에 그런 검사가 이제 좀 부담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장기적인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균이 종류가 뭔지 알아야 그 균을 재균을 하고 네. 그리고 무슨 독소가 있는지 알아야. 왜냐면 해독을 하는데도 시간이 거의 중금속 같은 경우는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해독을 일주일 하고 끝내면 그게 해독을 한 게 아니죠. 그럼 해독은 주로 어떤 환자들한테 권해주세요? 이제 1차로는 검사를 하고 검사하고. 일단은 그 해독에 대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보통 독소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그 자가면역 질환, 각종 혹 질환, 혹에는 갑상선, 유방, 자궁, 난소 혹, 전립선 비대, 그 다음에 알러지, 아토피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가면역에는 건선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런 혹이 있거나 암이 있거나 자가면역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몸에 이제 환경독소가 많다고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성조숙증도 포함해서. 그래서 그거는 사실 검사하면은 어떤 종류의 독소가 많이 있는지는 나오겠지만 일단 안 봐도 해독이 필요하다는 건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혹 얘기하니까 그 갑상선 혹 없애려고 발한요법 했는데 유방 자궁 혹이 자꾸 없어져서 맞아. 그럴 예, 수 있죠. 그 산부인과 학회에서 왜 자꾸 영역을 침범하냐. 네.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딱 갑상선만 잘라놓고 여기를 목을 졸라가지고 치료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네. 당연히 하나가 해독이 되면 다른 장기들도 같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환자들은요 다 이렇게 분업화돼서 가잖아요. 유방 따로, 갑상선 따로, 자궁 따로 다니다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오늘 동시에 병원에 여러 군데 다니기 힘드니까 오늘은 머리는 잘라서 갑상선 병원에 가고 네. 유방은 잘라서 유방외과 가고 네. 자궁은 잘라서 산부인과 가고 그럴 수 우리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몸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혹이 한 군데 있는 사람은 다른 데도 있고 아예 없는 사람은 다른 데도 없어요. 근데 그게 갑상선, 유방, 자궁은 꼭 이렇게 하나처럼 쭉 하나가 네, 생기면 그쵸. 다른 것들도 생기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해요? 호르몬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호르몬 관련 장기이기 때문에 호르몬 같이 관련 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하나를 치료하면 다른 게 같이 치료되는 원리입니다. 제가 갑상선 요오드를 잘 쓰고 갑상선에 쓰는 오일을 잘 쓰면 허리가 잘록해지는 이유군요. 호르몬 비약을 좀 하면은 그렇게 네, 얘기할 수 호르몬 있죠. 같은 계통이라.